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조정과 미중 갈등 격화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반등하면서 현재 2219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800선 위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양시장에서 매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양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그룹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재단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백신 기대감 지속되면서 오늘도 SK케미칼과 우선주, SK디스커버리와 우선주 같은 종목들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와 또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일본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백신과 진단키트 같은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풍제약의 하락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신일제약 같은 종목들은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랩지노믹스와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든든하게 오늘장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어떤 것이든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더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막 급락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좋은데요. 좋은데 네. 제약바이오가 내려가는 거는 그만 그쪽에 돈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분산되면서 네. 원래 정상궤도 좀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시장 자체도 외국인들이 좀 사주고 있는 흐름, 외국인들이 오늘 왜 매수를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역시 미국 시장의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오고 트럼프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는 흐름의 상황에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역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현금적인 말 그대로 현금 지원, 헬리콥터로 뭐 돈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를 앞서도 계속 했었지만 또 돈을 뿌릴 수 있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고 돈을 풀 경우에 달러가 약세, 말 그대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외국계 자본들이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역시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또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질 경우에는 악영향이 반복되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보다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나라보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역시 오늘 지켜봐야 될 거는 환율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환율의 흐름과 그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와 주느냐. 오늘 12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1190원대 부근으로 방향을 아래로 잡고 있는데 그 방향성 1200원대부터 출발해서 방향성을 아래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개인 매도세와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오는 매수세로 들어온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 경기에 대한 부담감, 실물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강도는 조금 아직까지 미미할 것이다. 지금 이 자리는 올라가는데 탄력적으로는 조금 미미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대부분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가는 흐름이고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올 때 가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사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우리가 학습 효과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흐름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혼조세는 유지가 되지만 그 방향성이 저번 주와는 다르게 금요일에는 아래쪽으로 빠진 상황에서 혼조세를 유지했다라면 오늘은 올라가 있는 양봉 상태에서 혼조세를 유지하면서 밑에서 받치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은 시세적으로 들어올 때 위쪽으로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빠지기보다는 위쪽에 좀 유지하는 흐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혼조세라는 분위기에 오후장에도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핸들을 잡고 있다라고 하시면 올라올 때 수익을 병행하면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좋다. 떨어지면 사고요. 올라가면 파는 전략이 가장 잘 통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눌림목을 잘 계산해서 올라간 반등치에서 수익을 짧게 가져간다라면은 이 시장에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큰 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말에 올라타지 않고 나는 끝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 투자를 멈추고 기다리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올바른 종목들이 내려왔을 때 살까? 시장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있는데 회사 가치적으로 추후에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4차 산업에 속해 있는 종목 무엇이 있냐? 이런 종목들을 찾고 있어야지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기다리기만 하겠다라고 해서 멍 때리고 있으면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외국인 수급이 아침에 코스닥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매도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고는 있지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역시 혼조세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좀 매도세로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에서 사주고 있으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흐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결과론적으로 일부 쪽 회사에서만 결과가 나올 것이고 같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떤 주도주의 역할에 따라서 신풍제약이 빠지면은 다른 쪽 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SK그룹주. 제가 한참 전부터 한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SK그룹주는 삼성전자보다 SK그룹주가 낫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SK그룹주의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SK그룹 자체 많은 종목들은 향후에 2021년도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려올 때 눌림목 대응을 해준다라면 SK는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IPO라든지 상장 이슈라든지 그리고 개별 회사의 모멘텀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호재가 많습니다. 4차 산업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에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SK랑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는 다른 계열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 간의 관계는 있지만 회사 자체 지분 구조는 같이 가고 있지 않다는 꼭 명심하시고요. SK케미칼, 사이언스를 대응하겠다라면 SK케미칼 쪽으로 보는 게 맞고 SK 지주회사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SK바이오팜은 SK입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 쪽, 말 그대로 지분 구조가 관계가 없다는 꼭 명심하시고 왜 SK는 안 가?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 좋으니까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꼭 항상 내려올 때 대응하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 시장을 좀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환율 움직임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양봉에서 혼조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 단기적으로 챙기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SK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SK바이오팜과 바이오사이언스가 구분된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도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고 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단알이고요. 네, 네. 3,830원에 20%입니다. 네, 3,83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살 때 한 4,200원 선에 매도하려고 하고 샀는데 네. 결제주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 사긴 샀는데 안 움직이네요, 결제주들이. 네, 네. 그래 어떻게 될는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한 4,2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좀 올라갈 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단알을 3,8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목표가 4,000원 이상까지 보고 계시는데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며칠 안에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지금 눌림목 자리가 병복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긴 한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익숙한 네, 목소리네요. 반갑습니다. 예, 저하고 통화를 안녕하세요.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그죠?
예, 네. 반갑습니다. 항상 수익 잘 내신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단할도 좋은 관점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자리가 변곡 구간이거든요. 오늘 시장이 좋으니까 일단 받치고는 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예. 중요한 자리예요. 변곡 구간이 제가 봤을 때 저번 주 한 수요일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오래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반등 나와주면은 제가 얘기하신 대로 한 4,200원대까지 갑자기 급등성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때 올라오고 난 뒤에 그 매수세가 강하면은 탄력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예. 좀 밀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 한 3,300원대까지도 조금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요? 네, 기간이 한 3, 4일 정도.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좀 며칠 지나면은 예. 밑으로 처지던가 위로 올라가던가 방향성을 확실히 보여줘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는. 단할 뭐 결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이 좀 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잖아요. KG 모빌리언스나 쭉 하고는 안 가네요. 네, KG 모빌리언스나 뭐 다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인데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오면 실망 매물이라고 해서 지금 똑같이 그 전화 받으신 분하고 똑같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 매물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줘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매수님, 네. 3,300원까지 내려오면 수감해서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상관없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을 기다리는 게 상관없다라고 하면 사셔도 돼요. 단할 같은 경우 워낙 기다리는 건 얼마든지만 1년, 2년 지금 주식 10년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내려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진 말고 내려오고 난 뒤에 좀 적정 가격 좋은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3,200원대 정도 갔거든요. 3,200원 초반대. 이 가격 터치하면은 그 자리에서 조금씩 천천히 사셔도 돼요. 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가격대 내려오고 나면은 천천히 시장 분위기가 또 대외적으로 크게 같이 무너질 경우는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처럼.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사야 돼요. 10%를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살까요? 네, 그렇게 사세요. 그 기간도 조금 예. 텀을 두고요. 그리고 안 떨어질 예. 수도 있어요. 안 떨어지고 이번 주에 반등이 한 3, 4일 이내에 나올 수 있는데 올라오면은 예. 4,300원 있죠? 예. 네, 한 4,200원부터 해서 4,300원 사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 수익 실현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아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3,200원대에서 분할 매수로 생각해 보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4,200원에서 4,300원대에서 수익 챙기시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네, 패스요. 네, 패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500원에 50%요. 네, 31,500원의 비중 50%요. 네. 네, 오늘 현재가랑 비슷한 가격이신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네. 지금 매수가에 왔는데, 네네.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더 들고 가야 될지 목표가라. 네네. 그게 궁금했어요. 네, 지금 매수가까지 와서 이제 조금 더 들고 갈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패스를 3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요? 더 들고 가야 될까요? 좀 들고 있다가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 1시간 안에 수익이 좀 날 것 같은데 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비중을 너무 많이 사셨어요. 올라오면 좀 팔죠, 비중을. 네.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거. 얼마나- 50% 너무 많이 샀는데 네. 왜냐하면 네패스가 크게 보면 이 자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굉장히 높게 올라왔어요. 과거 작년부터 올라왔는데 10,000원대부터 30,000원까지 올라오고 기간이 한 1년 6개월이 넘어섰거든요. 근데 그 고가에서 변화를 못 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다음 1년 6개월 동안 갑자기 또 내려갈 수도 있고 하락 추세 전환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방향성이 좋으니까 단기로 네. 짧게 대응하세요. 단기로 해도 단기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한 달, 20일 거래일이나 뭐 2달 정도 이렇게 네. 대응을 하시는데 그 안에는 이 종목을 청산한다,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오늘 분위기가 괜찮아서 제가 봤을 때 장중에 초반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올라오면 저항이 있어요. 한 32,400원. 네. 이 자리가 좀 저항 구간이라 이 자리에 올랐을 때 32,400원이에요.
이 자리 네네. 올랐을 때 비중을 한 30% 정도는 짧게 수익 실현하세요. 한 3% 정도밖에 수익은 안 되지만 하고 나머지 20%를 좀 들고 있어야 나중에 그 현금이 만약에 조정을 줄 때 또 매수 관점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네네. 종목이나 또 시장이 내려간다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30%는 32,400원에 매도하시고요. 네페스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워낙 긍정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도 네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신고가를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네. 기다려 보시되 32,400원 돌파하고 만약에 32,700원 위로 안착을 하면서 오늘 종가를 마감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좀 들고 가셔가지고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세요. 한 35,000원대 부분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목표가는 35,000원 이로는 딱 정해진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네. 35,000원 위에서는 빨간 불을 켜든 파란 불을 켜든 조금씩 파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35,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네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네네. 32,400원짜리에서 비중을 확 줄이시고 나머지는 35,000원 부근에 올라갈 때는 그때부터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이번 주 안에 흐름이 어느 정도는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번 네네. 주에 시장의 흐름이 또 변수라고 하면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이 틀어질 경우 그런 경우 말고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들고 네. 있다가 35,000원 위쪽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신고가까지 보시되 비중을 5%씩 3%씩은 꼭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해되셨죠? 아, 네. 네, 천천히 대응하시고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아, 또 네. 더 밑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32,400원 부근에서 비중 30%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35,000원까지 들고 가시는데 분할 매도 전략 꼭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마트. 네, 이마트요. 예. 네, 매수가는 11만 7천 원에 10%. 네, 11만 7천 원의 비중 1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그때 위에 기껏 올라가면 11만 9,500원에 저는 안 가고 더 알로 많이 떨어져 버리고 네. 네, 그래 되네. 예. 네, 왜 네. 될지. 그때 되면 팔아야 될지 기고 가면 조금 더 올라갈지 걱정돼 갖고. 네, 네. 주가가 왔다 갔다 이 부분에서 좀 안 움직여서 좀 고민이실 예. 것 같아요. 네, 예.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이마트 11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더 네. 들고 가도 될까요? 뭐 일단 더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뭐 내려가도 다시 이 가격대는 올라올 거라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투자 관점이 얼마나 기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사셨어요? 2달쯤 됐습니다. 2달이요? 올라갔다 예. 내려갔다 자꾸 매수가 근처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다 떨어지고 계속 그러네요. 그죠? 예. 일단은 들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에 좀 떨어지더라도 예. 지지력이 있는 가격이 한 10만 8천 원짜리 부분에 또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좀 예. 천천히 움직이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할 건데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이마트가 실적이 좀 감소하고 이런 건 맞지만 뭐 마이너스로 적자를 본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바닥권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투자를 좀 더 하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네. 있고요. 비중이 네. 어느 정도 된다 하셨죠? 10%. 10%. 그러면 예. 많이 떨어지면 더 사자고요. 이 회사는. 팔지 예. 말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요. 지금은 10% 예. 들고 가서 목표가를 좀 멀리 보시고 제가 예. 봤을 때 한 13만 원 쪽으로 좀 보시는데 13만 원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3만 원 오면은 예. 전화 한번 더 예. 주시고요. 13만 원 예. 오면 더 주시고 내려와도 전화 주세요. 만약에 밑에 저점을 깨고 한 10만 예. 원대 부근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10만 원 부근으로. 예. 그럼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예. 이번에 내려가도록 계속 깊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더 사서 단가 떨어뜨려서 오히려 지금 매수했는 가격대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 길게 투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너무 흔들리지 말고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그런 종목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회사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 13만 원 오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13만 원 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이제 쌍용차의 실적이 나와서 실적을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차의 지난 2분기 영업 손실이 1,171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8.5% 감소했다고 하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7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8%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에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0.89% 정도 하락을 하면서 3,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대화제약이요. 네, 어떤 종목이요? 대화제약이요. 네, 대화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 네. 매수가는 15,000원이요. 네, 네, 5천. 네, 비중은요? 30%요. 네, 15,077원의 비중 30% 바로 한번 대응법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대화제약을 15,07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오늘 5%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뭐 같은 맥락 제약주의 흐름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오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제약주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뭐 수돗물 관련해서 제약주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올라왔는 겁니다. 뭐 일단은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 제가 설명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손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약바의 제약 쪽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는 흐름에서 따라오는 올라오는 흐름인데 회사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실적, 제약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하지만 역시 제약 쪽의 흐름에 돈이 빠져나온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는 말에 올라탔기 때문에 근데 뭐 말 그대로 코로나 관련주긴 했지만 신풍제약, 신일제약 뭐 이런 제약주들 끌어왔던 신신제약이라든지 이런 제약주들의 흐름이 다소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크게 안 빠지고 있지만 한 번쯤 기술적 반등으로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수요일까지 지켜보시고 올라오면은 15,000원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으니까 조금 15,000원 터치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제가 100% 정확하진 않지만 15,000원 자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터치해 줄 때 매도하고 좀 아래쪽에서 회사는 좋으니까 좀 아래쪽에서 보신다면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한 11,000원, 11,100원대 이 가격대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현재는 올라오면 기술적 반등으로 15,000원 자리 오면은 꼭 매도하셨다가 현금 들고 돈이 묶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다른 섹터 말 그대로 분위기가 제약바이오에서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면 그쪽에 올라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올 때 15,000원 자리에서 꼭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15,000원까지 올라오면 꼭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22,700원에 30%요. 22,70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지금 거의 한 26,000원까지 올라와서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조금 더 갈 수 있나 저기 하고 또 오래 가지고 가도 괜찮나 네네. 알고 싶어서요.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제철 2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오래 가져가면 무조건 괜찮죠. 무조건 네. 괜찮은데 예. 그러니까 또 내려왔다 갈 수 있는데 떨어지면 또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원래 매수가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들고 계실 건가요? 오래 가져가는데 내가 한 2년 뭐 1년 넘게 가져가는데 2021년도 되면은 우리 시장이 네. 대외적으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갈 때는 아마 제철, 철강, 조선 쪽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뭐 네네. 시장이 뭐 대외적인 악재로 좋게 못 올라갈 경우에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매수가까지 지금 수익 중인데. 근데도 네. 상관없이 계속 들고 갈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상관없어요. 가져가 예예. 나중에 올라가는 건 분명하니까. 근데 예.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수익 네. 중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익절가를 잡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가격을 이탈하면은 매수가 부분까지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만약에 터치를 하고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수익 실현을 했다가
밑에서 내 매수가보다 조금은 높지만 그 가격대에서 다시 모아가면 수익도 챙기고 내가 원래 들고 있는 현금을 다시 또 모아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전략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시고요. 일단은 현재 관점에서 23,900원이에요. 23,900원. 네. 네, 이 가격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수익을 챙겨서 현금화 하시고요. 네. 그리고 떨어지면은 23,000원짜리 아래 있죠. 네, 거기서부터 한 번에 사지 마시고 한 10%씩 나눠서 또 다시 원래 매수가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내려가는 가격 계산해서 천천히 다시 사서 길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안 떨어지면 팔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져가셔가지고 목표가는 멀리 보시면 한 34,000원, 34,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한번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23,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 34,000원까지는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분할 매도로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23,900원 이탈 시 수익 챙기시고 23,000원 아래에서 분할로 재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1차로 스피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솔리드인데요. 매수가 8,300원이시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매도가 얼마로 잡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8,300원이요. 8,300원이요? 네. 매수가 일단 이틀 이내 반등 나오면은 파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높게 사셨어요. 조정이 나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있는데 그 조정폭도 못 견디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7,500원대 밑으로 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일단 이 자리 손절하고 오히려 아래 다시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를 드릴게요. 손절가는 7,850원 정도를 손절로 일단 잡으시는 게 맞고요. 7,850원 손절 잡고 이 가격 이탈하지 않으면 올라갔을 때 단기적으로 한 10%의 기대 수익을 10% 이내로 잡고 일단 매도하셨다가 조정이 나올 때 사세요. 올라가는 중인데 그 올라가는 중이 초입이 아니라 위쪽으로 한참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들고 있어봐야 좋은 효율이 날 수 없습니다. 올라갈수록 그만큼 힘은 약해지게 되어 있고 그 힘이 다시 강해지려면 조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고 가기보다는 올라오면 기대 수익을 10% 이내에서 반드시 수익 실현하고 오히려 떨어지면은 7,500원 아래쪽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솔리드는 5G 관련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눌림목을 공략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간다라면은 2차, 3차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아연 실적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6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 감소했다고 하고요. 매출액은 1조 6,220억 원으로 6.9% 감소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9.9%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주가는 오늘 4%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가 41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홀딩스인데요. 매수가 2,970원이시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매수가가 얼마나 그러셨죠? 네, 2,970원이요. 2,970원이요? 네. 매수가가 조금 어중간하게 좀 역시 높네요. 뭐 역시 예타면제나 그리고 뭐 인테리어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그 관련주도 회사들이 많이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 흐름 자체에서 한번 좀 조정이 나왔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역시 매수가 부근일 것 같고요. 떨어진다라면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일단 꼭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등 시 매도 가격은 2,900원대 2,900원대 부근에서 매도하셨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 2,300원 아래쪽에서 공략을 해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 꼭 반등 나올 때 매도하셨다가 시간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2,900원대에서 매도하시고요. 2,300원 아래에서 다시 공략하시라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 35,900원이시고 비중 10%이신데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뭐 이 종목은 손절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덕산 그룹주들은 뭐 덕산 하이메탈, 뭐 덕산 네오록스, 덕산 테코피아 이런 회사들은 말 그대로 일본 소재 국산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혜주인데 어떻게 보면 좀 가치적으로 좀 숨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OLED 쪽으로 역시 향후에 중국이나 뭐 중국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도 역시 OLED 시장이 아직까지 활발하게 많은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OLED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IT 자동차가 생길 때 이 OLED가 할 역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보유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전화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가격대는 한 29,000원대 아래 내려왔을 때 전화하셔가지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떨어지고 올라갈 경우에는 역시 신고가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4만 원 부근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하지 마시고요. 29,000원대 아래로 내려오면 전화 주셔서 추가 매수 여부 들어보시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4만 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SR입니다. 매수가는 6,340원이시고 비중이 25%이신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올라오면은 이것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가 매도를 의견을 드리기 좀 애매한데 한 번은 슈팅이 나올 것 같네요. 뭔가 약간 이 회사는 조금 단발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슈를 타고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꼭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목표가는 조금 낮게 잡아드려서 한 7,4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튀면은 제가 봤을 때 상한가로 올라갔다 그 다음날 고점 만들고 떨어지는 과거 2020년 초기 때 흐름 때 이 흐름과 비슷한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반등이 올라오면은 7,000원 초반대 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 나오면 7,000원 초반대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28,0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이 종목도 일단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여름 수혜주다라는 개념인데 지금 장마 때문에 뭐 덥습니다. 솔직히 비가 오는데도 덥다라고 느껴지고 올해 유난히 덥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들 공기청이 그 다음이 끝나면 또 미세먼지가 올 것이고 여름 수혜주들은 좀 보유하셨다가 그 특혜를 조금 누리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이 종목은 올라오면 한 25,700원대 부근대 왔었을 때 대응해주는 전략을 보시고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수혜주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8,26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목표가 9,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후성이라는 경우 굉장히 탄탄하고 뭐 일본 불매 관련주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흐름은 이제 끝났고요. 앞으로 기대해야 될 게 역시 미국 대선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 바이든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역시 바이든은 역시 환경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또 한 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성이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서 역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이 그룹 자체 전체가 활발하게 역시 아직까지 이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단기 수익 최근에 분기 실적은 좋지 않지만 향후에 역시 하고 있는 사업 자체 그리고 불화수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역시 전환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유 관점 보시고 목표가는 9,500원이라고 하는데 9,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좀 대응 관점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000원 이상부터는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알서포트. 네, 아이서포트요. 예. 네, 매수가랑 네. 9,365원에 50%. 네, 9,365원의 비중 50%요? 네. 네, 오늘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목표가를 어떻게 기회할지는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아이서포트 9,36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팔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건 파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예. 네. 이거 얼마에 어떻게 해야 팔아야 될까요? 네, 저는 지금 팔았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면 저 미워하실 건가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알서포트가 뭐 화상회의나 다 굉장히 좋은 이슈는 있지만 너무 네. 높게 사셨잖아요, 그죠?
예. 네, 너무 높게 사셨어요, 지금. 만약에 떨어지면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한 20%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못 올라올 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회사가 뭐 우리가 코로나 수혜주이기도 하고 뭐 화상회의다, 우리가 언택트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그 언택트 수혜주 중에 가장 탑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주가를 유지할 만큼의 수혜를 보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인. 말 그대로 실적이나 그런 수혜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회사는 적자 회사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언택트 때문에 이 코로나 끝나지 않으면 계속 성장할 거고 막 우리가 온라인 교육하고 내가 너하고 비대면하고 맨날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고 진짜 실제로 못 만나겠구나. 이런 형태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코로나 백신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 캐파가 작아지겠죠? 규모가. 이해되세요? 예. 네, 근데 그걸로 이미 주가가 밑에 있다라고 하면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기 2,000원짜리가 지금 9,000원에 와 있는 거예요. 2,000원짜리가. 이해되세요? 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만 지금 2,000원 될까 싶어서. 네, 제가 일부러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수익 내려고. 지금 막 올라가는 중이니까. 지금 9,450원, 9,500원 정도 부근에 왔거든요. 약수익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 지금 꼭 매도하세요.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전 사랑합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사랑합니다 맞았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인 네, SK 하이닉스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네, 83,100원에 네. 30%. 네, 83,100원의 비중 30%요? 예. 네,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잘 안 올라가는데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 거 싶었어. 네, 요즘 주가가 잘 안 올라가서 어디까지 좀 보고 가야 할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8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오늘도 보합권이네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안 오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고 최근에 안 오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사셨죠? 네. 네. 금요일 날 샀어요. 네, 금요일 날 샀는데 안 오르는 것 같아요. 원래 잘 안 오르는 회사예요. 무거운 회사예요, 굉장히. 예. 맞잖아요, 그죠? 회사 크잖아요, 하이닉스가. 네. 그만큼 관심도 크고 회사가 무거운 회사예요. 주가가 막 한 번에 급등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니까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올라갈 거예요. 이 회사는 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SK그룹주 제가 삼성전자보다 SK그룹주가 좋다라고 했는데 SK하이닉스도 그룹주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어떻게 SK라는 회사에서 손자 회사다 그래가 SK텔레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SK 최태원 회장하고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혼하겠다 말겠다 하고. 뉴스 네. 보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혹여나 뭐 지분 구조에 뭐 국민연금이나 외적인 뭐 사모펀드라든지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마 지배 구조를 좀 개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사 자체가. 예. 그러면 하이닉스도 역시 지배 구조 개편을 통해서 SK 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개념을 우리가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 구조가 이동할 때는 항상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빠르진 않아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며칠 뒤에 방향성을 줄 거예요. 며칠 정도 있으면 올라오면은 이 회사는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96,000원이 97,000원, 97,000원 네. 정도 있잖아요. 그 자리까지는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지면은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만약에 이거는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좀 들고 가는 전략이 맞는데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 10% 이내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들고 가셔가지고 97,000원짜리 오면은 전화 한번 꼭 더 주세요. 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천천히 기다려 보시고요. 97,000원까지 보유하신 다음에 그 가격대 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마이크로 디지털이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7,000원에 비중은 20%. 네, 17,00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본전 거전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물어보려고. 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마이크로 디지털 1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기준에서는 매수가를 생각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17,000원 같으면 좀 아슬아슬합니다.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회사 재무적으로 좋지 않고 그냥 모멘텀 이슈로 한번 올라온 것 같은데 좀 기다리셔야 될 상황이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참 네. 기다려야 돼. 일단은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대가 변곡 구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가격적으로 조금 조정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앞에 올라왔던 자리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지지대 구간에 왔지만 지지대가 더 아래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격적으로 한 11,800원 자리까지 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한 10%도 더 내려올 것 같아요. 그 더 내서 하면 한 4,500원, 한 5,000원 올라가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자리 오고 난 뒤에는 한 16,000원, 15,000원이나 6,000원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저라면 떨어지면 전략을 좀 잡고 가겠는데 실적은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먼저 번는 게 한 네. 3만 원 돈 가길래 많이 빠져서 그냥 샀지 뭐요. 네, 그 10,000원, 20,000원 갖는 게 그 가격대 출발했던 가격이 7,000원대잖아요. 7,000원대에서 2만 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만 원 굉장히 더 많이, 그러니까 많이 제가 봤을 때 2만 1,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 7,000원대부터 2만 1,000원까지 올라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지금 4,000원 빠졌어요. 17,000원에 사셨으면은 7,000원에서 2만 원 갔으면은 10,000원 이상은 거의 15,000원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000원 보고 올라갔는데 4,000원 빠졌다라고 하면은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조금 빠진 상태죠, 그죠?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15,000원 올라가려 한 1개월 기다려야 돼. 기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자리도 지지받을 수는 있어요. 내일 당장에 방향을 틀어주면은 한 16,000원 초중반대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반등이 나오면은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저는 일단 매도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이 회사의 적정 매수가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매수하겠다라고 내가 사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1,000원대 부근에 사는 게 안전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11,000원대는 회복할 수 있는데 17,000원은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은 한 16,5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16,5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스웍이요. 시스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50원 80%요. 네, 2,450원에 비중 80%요? 예.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지금 장기적 우하향 추세에서 이제 몇 번씩 계속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고, 업황이 반도체랑 뭐 쪽이 클린룸 쪽인데 네.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해서요. 네, 추세나 업황 같은 거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괜찮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시스웍을 2,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 많으신데 네. 이 종목 괜찮을까요? 네, 역시 저도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다 거래가 너무 없는 게 좀 아쉬운데 근데 시세는 한번 나올 수 있고 이 회사가 규모가 또 작다라는 거 조금 단점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반등, 그 재료는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아요. 뭐 클린룸 관련해서 공조 시스템이나 반도체 쪽에 뭐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실적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좀 괜찮은 흐름이긴 한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급등성으로 한번 움직여주면 매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보다 아마 단발성의 급등이 나오고 난 뒤 다시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만큼 가벼운 회사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2,450원이요. 2,450원이요. 그럼 올라오면은 제 생각에 한 2,900원대만 해도 어느 정도는 만족되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비중이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예. 이 회사 하반기 때는 역시 반도체 쪽에 이런 게 시설 증축이라고 그러죠. 뭐 장비를 조금 더 설치한다든가 이 장비를 좀 확충하는 쪽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클린룸도 같이 포함될 거고, 역시 시스템 반도체나 하이닉스도 향후에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반도체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생길 때 수주가 조금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하반기 때 급등이 나오면은 저는 2,940원 정도 되는데 한 2,900원 부분이 있잖아요. 회사가 네. 작기 때문에 이 가격의 급등성을 예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900원대 초반대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에 반등 나오면 2,900원 초반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명문제약을요. 네네. 제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제약주들이 많이 오르길래 명문제약을 지난주 초에 네. 6,900원대에 샀는데요. 네. 계속 이렇게 네, 오늘 많이 떨어져서요. 네네. 그거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오늘 6% 이상 하락하고 있어서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바로 말씀 좀 전해주셔요. 네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전문가님 명분제약을 6,980원에 매수하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뭐 제약주 다 빠지고 있고 안 좋다 그러니까. 근데 명문제약 저게 얼마였었는지도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네. 지난주에 초에 그냥 무조건 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난주 초라 그러는데 지난주 초에 샀는지 목요일 날 샀는지도 모르시고, 그죠? 제가 봤을 때 네네. 목요일 날 사셨는데 목요일 날밖에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주식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너무 네. 많이 모르시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더더욱 하면 안 되는 게 남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제약바이 네. 좋다, 제약 좋다, 막 급등 나온다. 그럴 때 따라가면은 대응이 안 돼요. 뭐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팔 건지,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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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아요. 나중에 어떤 결과론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그냥 남들이 잘 되니까 나도 잘 되겠지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결국 그러고 난 뒤에 못 팔아요. 뭐 지금 또 똑같은 개념인데 손절하고 네. 난 뒤에 올라가고 나면은 제가 원망스러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맞잖아요. 예. 그죠? 예. 네, 근데 지금 명문제약은 이런 예, 이슈도 예. 있지만 뭐 모기 퇴치제, 뭐 벌레가 생긴다, 여름에 어떤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슈로도 따로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마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옮겨 다니는 회사거든요. 제약 예, 회사긴 예. 하지만 근데 다만 문제가 실적은 좋은지요. 실적이 안 좋아요. 아, 실적이 예. 안 좋으니까 들고 가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뭐 다만 회사 자체가 워낙 급등 끼가 있는 테마성 종목이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들고 네. 다니는 건 아니에요. 올라갈 때 이슈 때 정말 내가 단타나 이런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회사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올라오면은 예. 올라오면은 제가 봤을 때 내일 다행히 올라와 줘야 될 텐데 네. 올라와 준다라면은 멀리도 보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한 6,750원. 아, 6,750원에 매도하시고 일부 손실은 감당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위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네. 잘못 산 거잖아요. 애초에. 내가 투자의 네. 기준도 없이 들어간 거니까 맞습니다. 6,750원에 파시고 조금 천천히 하세요. 투자를 내가 계속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도 아니고요. 뭐 기법이나 이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네, 주식 투자라는 기본적인 어떤 시간대라든지 뭐 매수 매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어디 가면 많이 있어요. 동영상도 많고 책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공부를 네. 좀 하시고 이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나이가 늙어서 막 눈도 어두운데 책을 보고 뭐 공부하기는 그런 동영상 게 보세요. 실전이고. 동영상 보세요. 그러면 제 동영상도 있어요. 너튜브 네. 같은 데 들어가면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좀 공부하시고 사는 거 파는 거라도 할 줄 알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회사 있죠. 삼성전자, 이마트 이런 회사들 있죠.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데 투자하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H 하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KMH 하이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00원의 비중은 약 50% 정도 됩니다. 네, 1,400원에 비중 5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국내 유일의 SSD 커버 생산업체인데요. 네. 뭐 주문도 너무 많이 받아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베트남의 공장도 증설해서 이제 완공도 되고 그래서 이제 생산 캐파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직접 전화해 보니까 매출도 지금보다 2-3배 늘어나고 이렇다 하는데 네. 네, 지금 장도 좋다는데 좀 뭐 이렇게 뭐 안 날아가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전략 같은 거 너무 네.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KMH 하이텍 시청자님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 네. 주가는 왜 안 오를까요? 그 주담이 저보다 낫겠죠. 뭐 회사 내용은 기업적인 분석 주담이 분명히 저보다 나을 텐데 네. 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거죠, 그죠? 네네. 네,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최근에 그런 기대감들이 품어졌고 메탈 케이스 회사인데 케이스가 이제 업그레이드. 예전에 우리 케이스 뭐 닫는 게 전부 다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좀 네. 업그레이드해서 메탈 케이스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졌네요. 보니까 실적이 좀 좋아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이 회사도 회사 규모 아까 시수억 상담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으셨어요? 네, 네, 그게 회사 규모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성으로 한번 치고 나면 천천히 가다가 또 한번 치었다가 빠졌다가 또 천천히 가고 말 그대로 규모가 작으면 그만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가벼우니까 급등성 한번 올라왔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런 흐름이 지금 최근에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5월 달에 이때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위로 이렇게 쿡쿡 찌르고 빠지고 천천히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지금도 똑같아요. 천천히 안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 시장 분위기 살피고 있고 실제로 이 회사도 일본 수출 규제 약간 수혜 개념으로 그때 같이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오늘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개별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시장의 IT 쪽의 흐름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이 흐름은 IT가 좋은 시장에 올라온 거거든요. 케이스나 FPCB 뭐 이런 부품주들 올라올 때 따라오는 흐름이에요. 근데 PCB나 뭐 IT 부품 쪽들이 지금 약간 조정세에 있거든요. 네, 길게 가지는 않고 단기 조정세인데 이 종목을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이 회사는 가치적으로 충분히 더 늘어나면 그건 내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셨다가 보시는 게 맞는데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1,600원? 1,600원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방금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약간 추이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주가는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고 난 뒤에 그 반등치를 주지 못했어요. 과거에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이때 흐름 보이시면 이때 거래가 좀 크게 터졌는데 이때 거래가 무슨 거래냐면은 역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했을 때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네네. 그 자리 때 위쪽에 있는 그때 이후로 실적이 좋아진 흐름인데 그때 이후에 가격대를 최근에 터치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면 그때 저항을 받고 그때 매수했다가 물려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자리에서 팔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꽤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매도세로 전환되니까 그 물량들이 소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사 실적은 좋지만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밑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가격대는 한 1,15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올라오면은 짧게 뭐 한 1,400원대 대응을 해줬다가 재매수 관련 1,100원대 부분에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걱정하지 않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한 1,600원대까지 한 내년까지는 투자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바로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매수가 3만 원이시고 비중이 1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만 원에 샀다. 어제 근데 시가 갭 띄우고 났는데 갭으로 바로 미끄러져서 기술적 반등이 아마 내일쯤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올라오면은 수익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떨어지는 말을 샀는 거기 때문에 내일 급등이 안 나오면 내려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급등 나서 더 크게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일단 저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고 이 종목은 좀 더 아래에서 한 26,000원대 아래쪽에서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 더 낮은 가격에서 공략해 보시라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매수가 11,450원이시고 비중은 25%이신데요.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역시 원료 때문에 얘는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약간 화장품주다 개별적인 좀 다른 느낌이다. 개별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죄송한데 매수가가 얼마나 그러셨죠? 네, 매수가가 11,450원이요. 11,450원이면 최근에 좀 높은 자리에 사셨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해나가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비중을 한 3분의 2 정도 매도하시고 소액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익절가 개념이 될 수도 있겠지만 11,800원에 이탈할 때는 현금화한 전략으로 보시면서 오늘 조금 수익 실현 해나가시면서 가시고요. 안 떨어질 경우에는 목표가를 13,000원대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800원 이탈 시 현금화, 그리고 반대로는 목표가 13,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매수가가 9,100원이시고 비중이 40%이신데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고요. 저 누군가요? 네. 워렌 버핏이도 증권주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역시 워낙 많이 내려와 있고 증권주 하반기 때 역시 경기 부양책이나 다양한 얘기도 있지만 역시 저는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팔기보다는 보유하셨다가 한 8,900원짜리 오면은 문자 말고요.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900원입니다. 그때 전화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유하셨다가 8,900원까지 오면 전화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래에셋 대우까지 상담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사랑합니다도 2번이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